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의 3분기 분기 보고서가 이제 14일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고요. 계열 종목이 또 파나진이 메디카에서 이 세계 최대 이제 의료기기 전시죠. 글로벌 경쟁력을 또 이제 보였습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기이기 때문에 3분기 관련해서 이제 매출액이라든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정감 관련되는 기업의 랭킹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누적 그 수익성 관련해서 마이너스 1201억 정도 손실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보였다. 뭐 신약 개발사들이 대부분 뭐 이렇습니다만 누적 규모 자체는 1201억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이죠. 전자공시 시스템의 3분기 이제 분기 보고서 내용입니다. 연결 기준으로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자산, 신약 개발 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뭐 자산 중에서 유동성 자산입니다.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고 가장 그 부분에서 현금화 유동률이 높은 게 이제 현금 자산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연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242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유동부채는 연결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유동자산 대비해서 뭐 좀 그 1088억이죠. 여기가 1017억이니까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조금 많은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결포괄 손익서 관련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순이제 3분기 기준으로 손실 관련되는 부분, 앞서 이제 그 순익 관련되는 부분에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 보시면 작년보다 3분기 이제 누적으로는 좀 줄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72억 정도, 여기는 누적으로 보면 한 162억 정도. 분기로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한 38억에서 작년에 58억에서 38억 정도로 줄어져 있는 모습을 뭐 보실 수 있고요. 매출 관련되는 부분은 작년도에 이제 81억에서 135억으로 누적도 이제 227억에서 348억으로 M&A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계열사 이제 조정을 하면서 매출 규모는 좀 커졌고 수익성 관련해도 손실은 좀 주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생명과학이 보였는데 여전히 전체 계열사 중에서는 재무적 구조가 조금 어려운 쪽에 있는 게 생명과학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 HLB 입장에서 흡수합병에 관련되는 또 한 번의 뭐 시도가 이제 사이언스 이어서 생명과학도 뭐 여전히 가능성은 여전히 뭐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를 보셔도 영업활동 흐름은 작년도에서 올해도 계속 이제 돈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투자로 이제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처분을 하는 형태가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무활동으로 다 조달하는 거죠. 작년도에 1229억 올해 134억 정도. 그래서 단기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작년도에 이제 870억대에서 지금 242억대로 재무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을 감소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 이제 그 코스닥 지수 150에 편출 관련되는 기사에도 좀 살펴보면 HLB 관련주 중에서 테라피틱스가 있는데요. 테라피틱스 이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 편출 대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그 액티브 쪽이 아니라 패시브 쪽에 자금 관련되는 부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수급의 어떤 교란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또 계열 종목 중에서 어제에서 오늘도 이제 파나진 관련되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HLB 쪽으로는 2023년도에 이제 인수되면서 보통
이 코로나 때 진단기기 업체들은 성과를 내어가지고 한 1, 2년 돈을 잘 벌었죠. 그리고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급격하게 다시 매출 규모나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이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파나진도 뭐 이런 엔데믹 상황에서 인수 위에도 이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빈수된 지가 3년차 정도 되었지만 여전히 적자 늪에 허덕이고 있다. 자회사 어떤 부진이라든지 이 파나진이 이제 항암제 관련해서 동반 진단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유한양의 레라사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항암제 라인 관련해서 표적 항암제는 대부분 동반 진단을 FDA에서 좀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봐야 되겠죠. 글로벌 시장 확대 추진, 경쟁력 제고, 내년에 흑자 전환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 한골 탈퇴를 여전히 뭐 자신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팔로우업을 하셔야 되는 어떤 상황이겠죠. 그 내용 보면 3분기 매출액이 36억, 전년 동기에서는 7% 감소했고 그 영업 손실 관련되는 부분은 8억으로 3배 이상. 이건 성장성도 좀 줄고 수익성은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HLB로 인수 위에도 그 흑자 전환에 실패한 어떤 모습을 좀 보였으면 이 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연결 기준 말고 이제 별도로 그 파나진의 어떤 본래 하는 부분을 보면 영업이익이 또 규모는 또 크진 않아요. 뭐 5분기 연속 흑자 행진입니다만 1억 7,500만 원이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뭐 의미 있는 어떤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매출이 또 4.6% 적어서 36억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는 뭐 크게 이렇게 성과를 내었다고 뭐 볼 수는 없는 거죠. 누적 기준으로 이제 별도로 영업이익이 한 15억 전년 동기 10배 늘어났습니다만 큰 형태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진단 제품의 다변화 결국 이제 의료기기 관련되는 회사들의 특징들은 업데이트가 좀 자주 있고 제품의 어떤 신제품이 계속 나오면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진단 제품의 다변화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국내보다는 이제 글로벌 시장,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동반 진단의 어떤 부분의 어떤 가능성이 실제로 좀 나타나는지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앞서 이 수익성 악화 관련되는 부분들은 의료기기가 팬데믹 때는 굉장히 매출액이나 수익성이 좋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깔려있는 제품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교체 매출이 나오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어떤 재무적으로 좀 유지를 하는데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24년도에 이제 적자 규모가 34억, 69억이기 때문에 또 지난해 그 인수했던 바이오스퀘어 관련되는 부분들도 부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에서 이제 제대로 어떤 두각을 나타내기는 아직 좀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 입장에서는 이 간암 치료제라든지 파이프라인 개발이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항암제 이어서 헬스케어 쪽으로 사업력을 확장해서 장기적인 어떤 이제 성장의 어떤 부분의 보관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뚜렷하게 이제 숫자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부족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있겠죠. 근데 파나진이 본래 가지고 있는 P&A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하려고 해서 뭐 신약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이제 포텐셜은 여전히 뭐 잠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파나진이 이제 세계 최대 의료 전신 메디카 독일에서 보통 뭐 많이 열려요. 과거에도 이제 파나진 본래 있을 때부터 참석을 꾸준히 했고 작년에도 HLB 파나진으로 참석을 메디카에 참석했는데 지난 17일에 독일 디셀도르프에서 이제 메디카 2025에 참가해서 글로벌 진단 시장 공략에 뭐 박차를 가했다. 여기 71개국에서 5,600개 정도 업체가 뭐 참가를 합니다. 의료기기 쪽에서는 가장 뭐 크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죠. 자회사 이제 바이오스퀘어의 체외 진단 제품도 뭐 선을 보이면서 글로벌 진단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하게 나갔다면 대규모 이제 뭐 그 계약 관련되는 부분이 터지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요.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HLB가 오늘 4% 빠지면서
제약 같은 경우도 21선을 종가상으로 깨고 나면서 일봉상으로 여기도 이제 쌍바닥 패턴을 더 이상 안 빠지면서 내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되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음봉이 나오면서 21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살짝 나는데 아직 추세 지표는 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안 빠지고 올려내는 양봉이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테라페틱스도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 다시 붙는 음봉이 좀 나왔죠.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21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들이, 거래량은 여전히 작습니다만 가격 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내일 되돌리는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